이 산화질소를 좀 더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게 된다면, 야, 이거는 정말 신이 주신 최고의 물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화질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형태를 보면 산소하고 질소하고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굉장히 반응성이 높고 안정을 취하려고 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딱 결합해서 질산염이 되려고 합니다. 이거는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인체에서 거의 1초 이하, 0.5초나 0.3초 이내에 만들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산화질소는 무색무취의 자유라디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후부터 산화질소가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분자다, 제2의 산소다, 기적의 분자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엄청난 연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산화질소를 좀 더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게 된다면, 야, 이거는 정말 신이 주신 최고의 물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화질소를 어떻게 건강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혈관의 내피에 평혈근이 있는데 그 평혈근을 이완시키는 기체가 바로 산화질소다. 이 발견을 통해서 엄청난 의학계에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혈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혈관을 확장해가지고 피를 더 잘 통하게 해서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그거에 대한 약들도 만들 수 있고 온갖 것이 다 만들어지겠잖아요. 근데 일산화질소는 공기 중에 질소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를 가져와서 질소 N2, 산소 O2를 분리를 시키죠. 두 개씩 붙어 있는 걸 분리를 시켜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 질소가 강제로 붙어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이해하신다면 이게 왜 이렇게 기적의 분자다, 제2의 산소다, 우리 생명의 허가 신호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자연히 만들어지거든요. 그 효소가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 첫째 위치는 혈관의 내피, 혈관의 내피 세포에서 ENOS라는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혈관을 확장하고 또 혈압을 조절하고 혈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조절 안 되면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조정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끼리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고 약간의 간극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냅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냅스의 말단에서 산화질소를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이게 0.3초 이내에 신속하게 주고받고 있는데 만약 산화질소가 발생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요. 방금 전에 말했던 거나 어저께 누구를 만났던 거나 기억이 안 나서 기억도 할 수 없고 학습도 할 수 없고 결국은 그 세포가 기능을 잘 못해서 신경세포가 퇴화돼서 치매까지 갑니다. 이 산화질소가 없으면 우리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배운 것을 오늘 기억 못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밥 먹는 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큰일 나죠. 누구를 만났는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기억 자체가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면역세포에서 INOS라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이때는 면역세포가 쓰는 것은 천사와 악마의 얼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일 때는 어떨 때냐? 얘가 바이러스, 세균들을 억제합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든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20대에 비해서 40대가 되면 20대의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생성량의 5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한 15%만 남고요. 70대가 되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효소에 의해서 생성하는 생성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관의 문제, 신경의 문제, 면역의 문제가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산화질소를 어떻게 많이 만들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조절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면역을 조절하고 기억을 강화시키고 학습 능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본질은 뭐냐면 생체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세포한테.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죠. 죽었다라는 신호는 뭐냐면 산화질소가 안 나온다. 몸에서 없다 그거예요. 만약 생체에서 산화질소가 없으면 제일 먼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라 하는 신호가 꺼져버려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안 만들면 모든 에너지가 셧다운 되는 거죠. 온몸에 에너지가 안 만들어진다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죽은 거잖아요. 그야말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바로 유해균이
우리 몸을 다 썩게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나오는 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생존하고 있다는 신호. 산화질소가 안 나오면 생존이 안 돼. 그래서 혈관에서도 안 나오면 혈관이 죽었다. 그래서 유령혈관이 되고요. 신경에서 안 나오면 신경이 죽었다. 그래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면역에서 안 나오면 면역이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음에 관한 신호예요. 이해되신가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세포 안에 뭐 몇천 개씩 들어있잖아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올스톱되고 산소 이용하지 마. 이제 죽었어. 끝이야. 그래서 산소 이용을 사용해도 되는 허가 신호예요. 야, 산소를 이용해도 괜찮아. 살아있어. 산소를 이용해서 빨리 에너지 만들어. 지금 이 생물체가 살아있단 말이야. 산화질소는 누구의 지시를 받을까? 그러면 뇌의 지시를 받을까요? 그러면 뇌는 누구의 지시를 받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영혼의 지시를 받는다고 봐야 돼. 아직 영혼이 인간 몸에 붙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호의 물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모든 분자와 원소들은 사실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미네랄과 이 영적인 에너지하고 상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몸을 컨트롤하는 분자로 신호 물질로 언어로 사용하는 거죠. 살아있어라는 거, 살아나라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이 산화질소가 한 15초만 분비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심근세포 손상이 옵니다. 뇌세포 죽기 시작합니다. 각막세포가 문제가 됩니다. 아주 민감한 세포들부터 바로 괴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3분에서 10분 정도 만약에 숨을 안 쉰다. 그러면 어때요? 세포가 다 괴사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뇌세포가 많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병색이 왔을 때. 근데 15초만 이 산화질소가 안 나오면 우리 세포들이 다 괴사돼 버린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산화질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기에 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산화질소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4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요.